오늘의 주제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동시다발적 반등 성공, 불안한 장 투자 전략은 한국 증시의 핵심 아킬레스건은 바로 일본과의 무역 분쟁 그리고 외교 갈등입니다. 이러한 리스크가 현 지수에 충분히 선반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한일 무역 갈등 해빙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김병전 파트너에게 묻겠습니다. 예.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상당히 이제 일정 부분은 이제 반영이 됐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일본의 그 화이트 리스트 한국 배제 요 한 가지만 그 사실은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이번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화이트 리스트 배제가 일정 부분 있지만,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미중 무역 격하죠.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그 추가 관세 부과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3천억 달러죠. 약 한 10% 추가적으로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상당히 그동안 타격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화이트 리스트 한국 배제에 관해서 지난 2일이죠. 2일에 그 일본 그 국무회의죠.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국무회의인데, 국무회의에서 이제 처리가 됐고, 어제죠. 어제 공포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공포가 된 날로부터 플러스 21일 이후에 시행이 되는 거니까 28일 날 이제 그 시행 절차를 이제 밟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뭐 에칭 가스 등 요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그 이외에는 추가로 화이트 리스트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점이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약 한 1,200개 품목 중에서 일본이 제가 봤을 때는 국내에 정치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로 품목을 지정할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일단은 뭐 주가에 완전히 선반영됐다기 보기보다는 일본의 차후 그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추가로 품목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의 어떤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시점이 저는 한 시행일인 한 28일 전후로 해서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지 않겠나 하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지금 외환 보유고가 한 4천억 달러 되고요. 단기 외채 비율이 3월 기준으로 해서 약 한 31% 정도의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극한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일본이 전략적으로 화이트 리스트 한국 배제를 전략적으로 교묘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에 상당히 유의하면서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일본 관련된 리스크 시장에 완전히 이제 반영된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반영이 돼 있다. 뭐 미중 무역 갈등 등 넘어야 될 산이 좀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8월 증시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8월 증시의 방향성 어떻게 설정을 하고 투자 전략을 짜는 게 바람직한지 박윤진 파트너께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8월도 벌써 이제 옵션 만기도 끝나고요. 어떻게 보면은 굵직굵직한 이제 이벤트들이 하나씩 지나가고 있는데요. 8월장을 보면 우리가 꼭 한 가지, 그러니까 되게 대내외적인 변수가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많은 투자자님과 개인 분들께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8월장에 꼭 좀 지켜보고 가자 하는 지표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1,200원대 환율은 지금 우리가 참 오랜만에, 정말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지만 1,200원대 환율에 있는 이상 일단 이 환율만큼은 체크해야 되는데, 만약에 환율이 지금 조금 올라갔다가 오늘도 조금 내려앉았긴 했지만 아직도 1,209원 정도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환율이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 수급상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들은요, 우리 시장에서 이미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있고, 또 밖에서 들어오려고 이제 대기하는 어떤 외국인들 수급이 있을 텐데요. 일단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어쨌든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에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좀 체크해 보시되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고 좀 차분하게 내려가게 된다면 시장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러나 환율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 방향으로 전개가 된다면 역시 이제 시장에는 당연히 약세 국면이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원달러 환율이 만약에 상승을 지금까지 좀 상승을 했고요. 또 상승을 한다면 그 가정하에 우리가 원달러 환율 수혜주들이 좀 시장이 좀 있긴 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전통적으로 이제 자동차 수출 품목인 이제 자동차 업종에서 좀 항상 수혜가 좀 나왔던 경험이 있고요. 오늘 그래서 그랬을까요? 좀 화장품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수출 품목으로 우리가 화장품을 좀 꼽습니다. 화장품 업종도 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의류 업종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한 3개 정도 업종. 원래는 이제 반도체, 전기전자 쪽에 반도체가 굉장히 원래는 강세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뭐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조금 약간 비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자동차, 화장품, 의류 쪽 이렇게 해서 한번 8월장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예의주시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200원대 위에서 거래되고 있는 환율 구조는 약간은 부담이 된다. 환율이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올 경우에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환율이 좀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안정화될 경우에는 긍정적인 지수 흐름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환율 구조 속에서는 자동차주 그리고 의류 OEM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류의 기업들도 좀 잘 챙겨보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는 좀 투자 아이디어를 좀 도출해 볼게요. 자, 갤럭시 노트 10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시차를 두고 글로벌 출시가 이제 공식화 될 텐데 갤럭시 노트 10 출시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김우신 파트너께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 같으면은 갤럭시 노트 10 이렇게 신제품 나오게 되면은 상당히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뭐 출시 전부터 많이 관심들도 많고 어떤 언론 행사도 많고 또 막상 이제 출시가 되게 되면은 뭐 사전 예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밤새도록 줄을 서서 산다든지 이러한 열풍적인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러한 이 과거의 그런 갤럭시라든지 스마트폰과 관련돼 있는 그런 열풍들은 조금은 과거보다는 좀 덜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도 갤럭시 노트 10 이 부분들이 시장에 아주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출시를 하는 회사인 삼성전자를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 지금 사실 반도체와 관련돼 있는 이슈가 더 많이 지금 장악이 돼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7일 연속 주식을 갖다 내다 파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7일 동안에 한 0.4% 정도 줄은 것으로 지금 집계가 좀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이제 연기금을 포함해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다 흡수를 해줬는데 과연 앞으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동반되지 않은 가운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잘 버틸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조심스러운 그러한 입장을 좀 밝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갤럭시 노트 10과 관련돼 있는 이 협력 업체들이 있죠. 소위 말해서 이제 갤럭시 노트 10 출시에 이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갤럭시 S10 같은 경우에는 이 S펜하고 이 카메라 기능 이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가 여러 개 탑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성능, 고사양 카메라가 탑재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카메라와 관련돼 있는 회사들, 뭐 파트론이라든지 뭐 파워로직스라든지 MC넥스 같은 이런 회사들이 갤럭시 노트 10 관련돼 있는 데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인데 이 종목들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주가 흐름을 오늘도 계속 좀 지켜보고 최근에 주가 흐름을 좀 지켜봤는데 참 쉽지 않게 주가 흐름이 좀 눌려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서 제가 뭐 가끔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멘트 중에서 좋은 회사와 좋은 주식은 좀 다르다 구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라든지 파트론, 파워로직스, MC넥스 같은 회사들 좋은 회사이고
인 것만은 분명합니다만 지금 시장에서 좋은 주식으로 부각되기에는 조금은 시기적으로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외에도 아무래도 이제 갤럭시 노트 10이 5G 관련돼 있는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5G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신 도달 거리가 좀 짧다고 합니다. LTE보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뭐 우리네과 같은 이 안테나 관련돼 있는 수혜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거리 측정을 통해서 피사체를 입체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는 나무가 같은 그런 회사들. 뭐 나무가는 삼성전기에서 분사돼서 나가는 회사니까요. 수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종목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성장성 이런 부분들은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식으로서의 시장에서 유통되는 유통의 모습은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좀 더 걸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갤럭시 노트 10과 관련돼 있는 낙수 효과 내지는 수혜주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바라는 것처럼 아주 강한 수혜가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갤럭시 노트 10 이제 출시가 임박한 상황인데 그 신제품 출시 열풍이 과거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표게 평가해 주셨고요. 뭐 갤럭시 노트 10에는 뭐 증강현실, 가상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 카메라가 탑재가 되는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신기술을 또 지원해주고 있는 카메라 모듈 기업도 현재 시장 트렌드에는 그렇게 썩 맞아떨어지진 않는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투자 아이디어를 좀 도출해 볼게요. 자, 코스닥 2분기 주도 테마가 바로 5G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였습니다. 자, 3분기 때 코스닥 흐름이 긍정적으로 전개된다면 2분기 때 주도주 역할을 했던 5G 관련주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가 다시 한번 역할론이 대두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병정 파트너가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이제 그 5G 이렇게 뭐 비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딱 앞으로 이제 3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단순히 이제 봐야 될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특히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일본의 그 화이트 리스트 한국 배제 이것이 언제 종결될 것이냐 그게 또 거기에도 영향을 많이 받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장기로 보면 상당히 좀 장담하기는 제가 힘들지만 3분기로 이제 국한해서 본다면 최소한 그 5G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쪽은 실적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재고는 여전히 2 내지 한 3개월 정도 비축이 되어 있지 않겠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 3분기는 무난한 실적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그 대규모 수주를 많이 이제 확보를 해놨고 선제적인 그 캐파라나요? 캐파가 부분을 상당히 많이 증설을 했고 경쟁력이 따라서 이제 이러한 경쟁력이 상당히 좀 빨라진다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실전 개선폭은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그 2분기를 이제 바닥으로 이제 본다면은 3분기는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만약에 일본 수출 규제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기대치를 조금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5G하고 이제 관련해서는 5G 이제 관련 가입자죠. 가입자 수가 연말이면 한 130만 명 정도 예상이 되어지고 2020년도까지 본다면 약 한 400만 명 가까이 증가가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통신 장비주 같은 경우 2분기 매출도 상당히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당히 신장을 많이 했습니다. 3분기 매출 증가세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고 있는데 매출 상위 기업을 이제 예를 들자면은 뭐 OE 솔루션이라든지 뭐 KMW, 이노 와이어리스 등이 있는데
2분기보다 3분기 실적이 더 개선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것은 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G 가입자 수가 상당 부분 증가하고 있고 통신 장비 수주도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고 미국과 유럽도 내년부터 이제 5G 이제 상용화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해외 수주가 확대가 본격화되면서 매출 증가세가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로 볼 때 3분기 실적도 충분히 잘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뭐 반도체 쪽보다는 5G 쪽 기업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뭐 KMW나 오이솔루션 같은 기업들은 2분기보다 3분기 실적이 더 긍정적으로 이제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글로벌 5G 시장 성장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잘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저 역시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갤럭시 노트 10 국내에 출시되는 단말기는 5G 전용이기 때문에 5G 가입자 수도 이제 증가할 테고 5G 가입자 수가 증가하다 보면은 통신 3사 실적도 언젠가 중장기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8월 증시 참 복잡 미묘합니다. 방향성을 잡기가 참 어려운데 8월 증시의 캐릭터 특징 이런 것들을 고려할 경우 우리 박윤진 파트너는 어떤 섹터를 봐야 되고 그 섹터 안에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해드렸던 이야기하고 또 일맥상통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8월은 싫든 좋든 간에 일단 원달러 환율은 무조건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원달러 환율이 만약에 여기서 급등이 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또 어떤 의류 섹터를 좀 이렇게 주목해서 보시고 만약에 이제 이 흐름이 꺾여서 급등이 나오지 않고 더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안 나오고 여기서 차분하게 좀 하락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된다면 역시 지수가 좀 반등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수가 반등했을 때 항상 코스피에서는 IT 섹터, 항상 이 코스닥에서는 BT 섹터가 항상 강했던 것을 보았을 때 그런 흐름으로 좀 큰 흐름은 그렇게 잡으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제 대내외적인 악재가 지금 굉장히 겹쳐 있는 상황에서 저는 좀 이런 흐름들하고 좀 비껴나 있는 종목들도 좀 볼 수 있겠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이제 우리 김병전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5G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이제 대내외적인 환경에서는 상관이 없는 어떤 실적을 보여주고 내수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5G 굉장히 8월장에 한번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종목을 좀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5G 종목들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종목을 어떻게 국한돼서 보시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기관에서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는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쪽에서 또 대내외적인 환경에서 또 비껴나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만한 이제 종목들을 좀 본다면 그러니까 약간 내수 관련한 이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이라든지 룸투코리아 플레이위드라는 종목들이 상당히 급등을 보였다가 지금 약간 한 차례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약간 이 눌림 구간에 있는데요. 이 종목들은 진짜 대내외적인 환경하고 상관이 없는 우리 시장 안에서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어떤 이런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름에 또 여름 방학 시즌도 됐고 했기 때문에 또 웹툰, 만화, 컨텐츠 사업을 영위하는 어떤 뭐 이런 미스터 블루라든지 그다음에 룸투코리아 최근에 이제 플레이위드라는 회사가 로한 M이라는 아주 신작 게임이 아주 폭발적으로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룸투코리아는 회사도 좀 같이 기대감을 좀 같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 이렇게 그 흐름을 보시면서 8월장을 좀 나으시고 그러다 보면 좀 날씨가 좀 선선해지고 또 추석이 오면은 또 시장은 좀 다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말해서 지수의 결정 변수는 원달러 환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래요. 뭐 고환율 기조 속에서는 아무래도 자동차주 그리고 의류 OEM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고요. 그리고 지수 자체가 상승할 때는 IT주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병전 파트너도 그렇고 박윤진 파트너도 그렇고
시장 환경과 무관하게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5G 종목들, 그러니까 5G 관련주 중에서 장비주들이 좀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시청자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경기와 무관하게 좀 꾸준하게 실적을 일으킬 수 있는 웹툰 관련주, 히트게임 보유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 제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 역시도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공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에서 지금 가장 많이 빠져 있고 반등도 못 하고 있고 하지만 좀 소외당한 종목들 저점에서 잘 매수하면 수익 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자, 지금 대표적으로 이런 컨셉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남북 경협주인데, 자, 김우신 파트너께서 남북 경협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점 매수 가능한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계시고, 또 물린 분들은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물을 타야 될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우신 파트너께서 명쾌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북주와 관련해서 이렇게 요즘의 흐름을 보면요, 기대감이 정말 이제 바닥을 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뭐 한때 거래량이 뭐 수백만 주에서 수천만 주까지 달했던 그런 종목들이 요즘 거래량 보면은 몇만 주 정도의 수준에 그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주가라는 것이 이제 그 주가의 흐름을 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은 그쪽에 들어가 있는 자금의 동향, 큰 손들의 동향, 그다음에 이제 시장의 어떤 관심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시장의 관심도는 지금 뭐 거의 기대감이 거의 없을 정도의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이 전반적인 이 한반도 정세를 둘러싸고 있는 이 대북 관련주의 모멘텀이 하나 나올 가능성이 지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나름대로 지금 일본하고 지금 열심히 일본을 이기기 위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죠.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또 미사일 발사하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뭐 서해 쪽에서 발상해서 동해까지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미국은 미국 입장에서 그 뭐 핵실험이 아니기 때문에 나하고 약속을 깨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지금 용인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요렇게 과거 같으면은 좀 이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이 되면서 주가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요인들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특히나 개성공단 관련주들 보게 되면 상당히 견조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대북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무더기로 뭐 철도, 그다음에 뭐 식량 지원, 산림, 뭐 대북 관광, 그다음에 개성공단 뭐 이렇게 막 이 전체가 무더기적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지금 현실로 돌아와서 보니 가장 현실적으로 남북 경협을 가장 쉽게 또는 가장 용이하게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이미 만들어서 한번 가동한 경험이 있는 이 개성공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시장의 투자자들은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무런 언급들도 안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럴 때 만약에 이 남북 경협에 물꼬를 트는 개성공단의 가동 재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나와주는 모습들이 보인다라면은, 시장에 활기를 넣어주기에는 이 대북주만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 대북주의 흐름들이 지금은 계속적으로 잘 관찰하고 봐야 되는 그런 흐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개성공단 관련주 중에서 인디에프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가 흐름이 견조하게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최근에 애국테마의 속옷이 편입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사람들 같은 종목도 대표적인 개성공단 관련주인데 주가 흐름이 상당히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에프와 좋은 사람들이 일단은 기준으로 서 있는 가운데, 그 뒤에 이제 받치고 있는 뭐 JS라든지 신원 이런 종목들이 안 빠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보니까 이제 대형주 쪽에서도 뭐 현대건설, 현대로템, 현대엘리베이터, 뭐 아난티, 대아TI 이런 쪽에서도 일단은 저점에서 누군가 매수 입질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보여지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거의 대북주들은 이제 바닥에 다 임박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선도주로 어떤 종목이 움직여줄 거고 어떤 모멘텀으로 움직여줄 것이냐, 요것만 여러분들 잘 노리고 계신다면 이번에 대북주의 흐름들에서도 아마 좋은 흐름들이 나온다면은 상당히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실 수 있고, 지금 좀 힘든 부분들이 있을 때 상당히 완화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북미 실무 협상이 과연 언제 재개될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뭐 개성공단 관련주에 대한 언급을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개성공단 관련주 중에서는 애국 테마주로 분류될 수 있는 소재를 갖고 있는 기업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속옷 관련 기업 중에서
좋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코멘트도 좀 해주셨고, 뭐 인디F 그리고 JSTN은 또 참고로 최근에 일본 주얼리 불매운동 반사이익 테마주로 분류된 바도 있고, 뭐 신원. 그러니까 제가 봐도 뭐 개성공단 관련된 종목군들은 특히 의류 쪽에 있는 기업군들은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인 것 같으니까 차트 분석 잘 해갖고 저점에서 고점에도 관점 좀 기법을 잘 녹여서 매매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